81세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78세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첫 대선 TV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고령 논란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사법 리스크, 이민자 정책, 낙태 등 주요 이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CNN 본사 스튜디오에서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9시부터 진행되는 양자 대결로 진행되는 첫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백지와 펜, 물 한 병만 들고 입장에 90분간 일어선 채로 혈투를 벌입니다. 로이터는 20일 보도에서 이번 TV 첫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로 후보자 자질 평정심 허위 정보 내러티브 함정 무관중 등의 키워드로 정리했는데 이명일 정치부 논설위원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대선 전에 치러지는 첫 대선 TV 토론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관심도에서 첫 번째로 각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고령 당선자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워낙 고령인 탓에 이번 TV 토론회에서는 이전 대선 후보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등 자질을 테스트하는 질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공직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데 바이든은 오히려 트럼프가 불안정한 후보자라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들은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징후를 보이는지 유심히 살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가 신체 반응 속도가 늦고 언어적 실수도 하는 가운데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그의 실수가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때때로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혼동하거나 자신의 주치의 이름을 잘못 말하는 등 고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 지난달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한 배심원단의 유죄 편결 등을 예로 들며 트럼프가 부적절한 후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각 후보들의 평정심에 대한 것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 불같은 성미와 조바심으로 유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차기 대통령직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평정심 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은 지난 2020년 대선 첫 TV 토론에서는 트럼프를 흥분케 해 효과를 톡톡히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불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 마약 전과를 속인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거론해 바이든을 공격할 수 있지만 바이든은 이 같은 발언을 피해 가는데 능숙하다고 합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대방이 능숙하게 방어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흥분할 수 있는데 유권자들에게는 이 역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피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와중에 특히 공화당 캠프는 트럼프가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공격적일 경우 역효과 볼까 경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베테랑 토론 컨설턴트인 브렛 오도넬은 무례할 정도로 공격적이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짓밟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토론 실력이 녹슬었을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짚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올해 공화당 예비토론에 참여를 거부했는데 당 후보 지명 경쟁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토론 참여가 필요 없었습니다. 바이든 역시 거의 4년 동안 토론 무대에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자의 발표나 의견에 있어서 얼마나 허위 정보에 치우치는가에 살펴봐야 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양쪽 모두 거짓과 과장으로 악명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때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된 주장을 바로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다 자칫 자신이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민주당 후보인 존 캐리와의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참모 역할을 한 데비 트로이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본인의 요점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트로이는 사실 확인은 캠페인 보좌관에게 맡기는 게 더 현명하며 언론도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양 후보는 누가 내러티브 함정에 쉽게 빠지는가 부분입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지나치게 집착해 오히려 반격의 빌미를 주거나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은 트럼프가 뉴욕 법정에서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판결에 기대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오도넬은 이는 트럼프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바이든 측은 최근 트럼프의 유죄 판결을 강조하는 5천만 달러 규모의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는 바이든 캠프가 이 사인이 대선 승리를 가를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바이든의 주장에 말려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재집권 시 정치 보복 대상으로 법무부를 지목했는데 이는 그가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미시간대 대선 토론 전문가 에런 칼은 트럼프가 대통령답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주 밝히듯 자신에게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 불평하거나 자신을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로 몰고 가려 하는데 이 역시 좋은 전략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도넬은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후보자가 높은 식료품, 주택, 에너지의 물가에서 비롯된 생계 문제를 강조해 유권자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바이든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는 것도 경제적인 이슈에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토론과 달리 수많은 청중이 없다는 점에서 무관중의 트럼프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에런 칼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주장과 공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지 못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바이든은 트럼프 지지 관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관중이 모이지 않았어도 당선이 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명일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21일 기간 한정 프로모션을 시작할 때 $5짜리 식사를 하는 고객을 위한 메뉴가 무엇인지 공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들이 외식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올해 판매 수치에 따라 맥도날드와 다른 레스토랑 체인들은 더 저렴한 음식을 출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레스토랑의 유동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한 후 이 프로모션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팬들이 우리에게서 더 큰 가치를 원한다는 것을 크고 분명하게 들었고 올여름에는 바로 그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미국 맥도날드 사장 조 얼린저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전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에서 $5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더블 버거 또는 맥치킨 샌드위치 중 하나, 스몰 프라이, 치킨 맥너겟 4조각 그리고 소프트 드링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최소 $1 구매 시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리 프라이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데이터에 따르면 맥도날드에서 빅맥의 평균 가격은 2019년 $4.39에서 21% 상승한 $5.29입니다. 치즈가 들어간 쿼터 파운더의 평균 가격은 $5.39로 2019년에 $4.49에서 20% 상승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인건비와 식재료비 상승을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13,5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보유한 미국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 컨설팅 회사 Revenue Management Solutions의 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50,000 미만인 사람들의 약 25%가 패스트푸드 소비를 줄이면서 비용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랜딩트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8%가 패스트푸드를 점점 비싸지는 사치품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과의 상대를 위한 남한의 핵무장을 바라고 있지만 주위 열방 우호국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남한도 자생적인 핵무장을 갖춘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유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할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 협력 관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한반도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애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ASPI 웨비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커 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한국을 핵무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 수준으로 격상된 북러 관계가 한국의 핵무장 추진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기 고문에서 한국의 핵무장이 차악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하고 있으나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다고 해도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북한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해 4월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핵우산 강화를 약속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아질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자기 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국 등과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 핵무기는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모두 철수됐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하며 이들도 나서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과거에 배치했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도 미국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러 관계 강화로 인해 한반도 핵무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번 북, 러시아 동맹 조약은 미지근한 바이든 정부에 비해 향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국의 핵무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한미 안보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UMC-TV 뉴스 박찬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 스타트업이 발표한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논란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머리를 통째로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실로 믿기지 않는 소식을 최은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레인브릿지라는 신경과학 스타트업이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인 기증자의 몸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술 과정을 그래픽으로 구현한 영상을 공개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수술 전 환자와 기증자는 모두 냉각 상태에 들어가며 로봇팔이 두 사람의 머리를 장애를 가진 환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인 기증자의 몸에 이식해 봉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브레인브릿지 측은 모든 수술 과정이 AI 시스템에 의해 정밀하게 통제되어 신경과 근육의 정확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뇌와 척수가 새로운 몸에 옮겨지면서 기억과 의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인브릿지가 공개한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조회수 1천만 회를 넘어서며 온라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브레인브릿지 머리이식 로봇 개발팀장인 하세말 가일리 씨는 이 기술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8년 내에 첫 번째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경다발 연결 자체가 매우 어렵고 수술 이후에도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아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수술 로봇이 개발되더라도 윤리적 문제로 인해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학윤리 전문가인 존 스미스 씨는 이 기술은 기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회의적인 뜻을 비췄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브레인브릿지의 혁신적인 발표가 과연 의료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실제 수술이 가능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최은영이 전해드렸습니다.